16번입니다. 일상에서 편지를 보낼 때, 자, 달리하기였고, 이 편지 한 통이 통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메일 이것을 보낼 때는 얘가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전송이 된대요. 자, 이렇게 나뉜 조각이 수신자에게 전송된 후에 재결합되어 수신자는 이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아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달 방식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패킷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패킷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서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보낼 때 전송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놓은 것. 자, 이걸 패킷이라고 했네요. 자, 이 패킷은 크게 헤더부하고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먼저 헤더부 부분입니다. 자, 헤더부는 자,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전달될 주소와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담겨져 있대요? 패킷의 일련 번호가 담겼대요. 자, 주소와 일련 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헤더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결국 뭐야? 메시지 자체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26번 바로 여기 오죠? 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 이걸 이렇게 쪼개놨네요. 이걸 패킷 단위로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 약간 먹선이 칠해진 부분이 헤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하얀색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데이터 영역이 되는데, 자, 헤더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 보낼 주소와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담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이터 영역 부분에는 거기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자, 패킷 교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어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자, 뭐가 먼저 일어나요? 자, 긴 메시지는, 자,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누어지고, 자, 그리고 각 패킷에는 헤더가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각 패킷은 버퍼와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이때 패킷 교환망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먼저 이것이 이렇게 패킷에 따라서 각각 헤더가 부착이 된 다음에, 자, 얘들이 어디로 가요? 이 패킷 교환망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은 바로 버퍼와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패킷 교환망이. 자, 그럼 여기 버퍼는 여기 패킷 교환망 쪽에 있겠네요. 자, 패킷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경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패킷들은 우선 버퍼라는 기억 장치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버퍼는 잠시 기억을 하는 기억 장치가 되겠죠. 저장 기능을 하네요. 자, 그리고 패킷이 한꺼번에 밑에 이 버퍼는 패킷이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먼저 도착한 패킷을 보내고 나머지 패킷들을 잠시 저장을 해둡니다. 자, 이후에 각각 패킷들은 이 노드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이 통신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자, 수신자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 수신지에서는 이 수신지의 일련 번호의 순서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게 도착을 하게 됐어요. 뭐 용량이나 이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순서가 이제 막 뒤죽박죽 들어올 겁니다. 수신지 쪽에는. 자, 그때 수신지에 모두 도착하면 패킷들은 다시 일련 번호의 순서에 맞게 원래 메시지로 다시 재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 수신지에서 일련 번호대로 순서대로 이 재결합이 되지 못하거나 패킷이 모두 전송되지 못했을 경우에 자, 발신 후 수신 불능이나 수신 후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가 됐을 때? 전달은 다 됐어.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련 번호대로 다시 정렬이 안 됐을 때 또는 일부의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신 후 수신 불능 또는 자, 여기 수신 후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은 작은 단위로 나뉘어진 패킷들이 여러 개의 노드를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된 후에 나중에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 전송 방식에 비해서 자, 먼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때 데이터 전송 시 하나의 이 경로에 여기 과부하가 발생하여 전송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 자,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방식을 활용하면 패킷들은
기기의 처리 속도에 맞추어 전송할 수 있어서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들 간에도 이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보내야 할 데이터가 큰 경우에도 아까 우리 패킷으로 나뉘어 가지고 전송되므로 정보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네요. 지금. 자, 24번에 가겠습니다. 표제와 부재 쓰라고 그랬죠? 자, 답은 여기 4번 부분에 보이네요. 자, 네트워크상의 정보 전송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이메일 같은 경우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 전송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번에서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들 간에서도 정보 전송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 26번 틀린 학생도 있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지금 메시지 부분, 발신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패킷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헤더부,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나눠지는데, 자, 이때 이 C 부분의 패킷 교환망은 여기 바로 버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자, 일부분은 여기 저장을 해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내게 되는데, 자, 그럼 수신제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패킷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녀석들은 어떻게? 다시 일련 번호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 정렬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수신 불능 코드나 에러 코드가 안 뜨고 우리한테 이게 읽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 자, 5번에 보시면, 자, 순서대로, 일련 번호의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중요한 거는 얘들이 어떻게? 일련 번호 순서대로 다시 정렬이 안 됐을 때, 자료는 패킷 단위로 해갖고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뒤죽박죽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신 후 수신 불능 메시지가 뜨지는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